안녕하세요, 구피아 노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어항 세척을 거의 한 30개 가까이 했거든요. 락스 냄새를 너무 많이 맡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6시에 퇴근을 했는데 12시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 한 4시쯤 되니까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나고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퇴근을 해서 9시부터 잠을 잤습니다. 근데 오늘 12시에 일어난 거예요. 요즘에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택배를 지금 제가 안 보내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영하 18도, 17도 이때까지 떨어졌을 때 택배를 제가 그때 28개를 좀 무리해서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영하 19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착이 5건이 나가지고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추워진다 그러면 이제 겁부터 나니까, 물론 사척에 건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불 조치도 해드리고 해서 잘 마무리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택배를 내일까지 춥고 뭐 내일 모레까지 춥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근데 저녁 9시부터 이제 12시까지 15시간을 자고 나니까 몸이 많이 피로가 많이 쌓였던 게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픈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잠을 많이 자야 보통 7시간, 한 6시간 이렇게 자다가 적게 잘 때는 뭐 한 4시간 잘 때도 있고 뭐 5시간 이렇게, 보통 한 3시간에서 많게는 한 5시간, 6시간까지밖에 안 잤었거든요. 근데 피로가 많이 쌓였었나 봐요. 15시간 자고 나니까 많이 풀렸더라고요. 어저께 환수를 다 했고 뭐 오늘도 환수를 다 했고, 엊그저께 좀 머리가 많이 아픈 상태라 그때는 환수를 하루 미뤘었어요. 환수를 하루 미루다 보니까 제가 밥을 평상시에 한 6번씩 주던 거를 한 2번밖에 안 줬어요. 왜 그랬냐면은 환수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다가 오늘 환수를 못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굶기는 게 좋아요. 너무 바쁘거나 몸이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환수를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겁부터 나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굶기고 환수를 안 해주고 다음날 와서 밥을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나서 환수를 해주면은 얘네들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수하는 날을 계속 환수를 해 주셔야 되지만 환수를 정 급해서 못할 경우가 간간히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먹이양을 팍 줄이시든가 아니면은 하루 정도 굶기셔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요령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사장님 물태기가 올 것 같아요. 구피가 자꾸 데미지를 먹고 저걸 하다 보니까 이제 겁이 많이 나네요. 이제 구피가 자꾸 죽어나가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막구피를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키우셨는데 잘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정 구피를 드리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정보를 들어서 뭐 이틀에 한 번씩 환수를 해라, 3일에 환수를 한 번씩 해라, 뭐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혼동이 오고 구피들은 자꾸 데미지를 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제가 앞전에 영상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찍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에서 여러 명한테 말을 들어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동이 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어도 잘 받고 치어도 어느 정도 잘 키워 올리고 어느 정도 잘 되셨어요. 그럼 그 방법이 맞는 거지, 옆에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혼동이 옵니다. 병이 걸려서 약욕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병이 들어서 꼬리를 접은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접은 건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접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일 잘 아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를 접었다고 해서 무조건 약욕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와서 꼬리를 접었거나 이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소금만, 어항에 본항에 소금만 타주셔도 얘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으로도 충분히 돼요. 보통 열대어들이 자기 체내에 염분 성분이
보통 한 0.8%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배출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됐다 그러면은 구피한테 이제 타격이 오겠죠. 이제 구피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꼬리가 녹는다든가 접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본항에다가 소금물만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타주면은 얘네가 염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아가미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이제 염분 성분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소금욕을 해라 만병통치약처럼 계속해서 소금욕을 하시는 게 좋다, 소금욕을 해라, 소금을 어항에 타주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오랜 기간 물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소금을 썼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열대어 자체에 염분 성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얘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소금욕을 했던 거고 소금을 물에 타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움직임이 둔화된다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둔화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소금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소금을 어항 내에 탔을 경우에는 먹이 같은 거를 안 주시는 게 좋죠. 먹이를 안 주고 얘네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한 2, 3일 정도만 있으면 얘네가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수족관에는 소금 쓰시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항생제를 쓰시는 곳도 많지만 항생제보다는 소금을 쓰시는 그런 수족관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수족관 같은 데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물어보시거나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래된 수족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생활을 오래 하셨던 그 수족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물어보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소금욕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약욕을 해서 약을 써야겠지만, 소금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상태면은 차라리 소금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얘네가 임신도 안 될 뿐더러 치어도 못 낳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금을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처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와 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